몇 년 전부터 피부 디톡스라는 것이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디톡스는 우리말로 해독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매일 바르는 화장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독이 필요 없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주의할 화장품의 성분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해독하는 한의사 해독남 인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뻐도 피부가 늙고 거칠다면 어떨까요? 피부는 우리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상태까지 보여주는 피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피부 해독이 유행이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부는 왜 해독이 필요한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저는 그 정답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의 흔한 일상생활 중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나쁜 화장품의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온 화장품들은 여러 화학 제품으로 인해 우리 피부를 일정 정도 중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갑자기 바꾸면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한 중독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이들이 365일 24시간 얼굴에 발라야 하는 화장품은 생각보다 많은 화학적 물질의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TV 광고에서 바르기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마법처럼 없어질 것 같은 화장품들을 매일 잊지 않고 듬뿍 바르는데도 피부가 점차 탄력을 잃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부 한의사인 저는 바로 화장품의 부적절한 성분 때문이라고 봅니다. 배출되지 않고 쌓인 피부의 독을 한방에서는 경피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경피독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고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성분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네랄 오일입니다. 이 성분은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원유를 석유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데요. 이것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아주 값싼 재료입니다. 이게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면 피부가 부드럽고 광택을 주지만 피부 표면의 지방을 빼앗고 모공을 막아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모든 기름 성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때문에 기름 성분의 산화로 인해 변질 혹은 변색이 되면 이때 생성되는 과산화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체내 흡수가 이루어지면서 간의 독성을, 그리고 암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향료인데요. 화장품에 쓰는 인공향료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따라서 단순 표시만으로는 그 화합물의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향료는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기관지 자극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데요. 화장품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소비자센터에 문의해서 트러블 유발성 향료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반드시 뒤편에 적혀있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트러블 유발성 향료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계열 성분입니다. 호르몬 제제는 양리작용이 커서 사실은 의약품에 가까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남포 호르몬, 에티닐 에스트롤라지올 등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 제제의 피해를 잘 알려면 바로 환경 호르몬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만일 이런 호르몬 제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신체 면역의 교란 상태가 심해져서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 부정출혈이나 성기와 유방의 교란 등을 겪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아보벤젠입니다. 이 성분은 파르솔 1789라고 불리기도 하죠. 햇볕과 만나면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DNA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암과 같은 질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 미만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디움 라우릴 황산염인데요. 주로 계면활성제나 세정제로 사용됩니다. 이건 거품 나는 모든 세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요. 눈 근처에만 발라도 점막이 위협받고 피부를 통해 쉽게 침투해서 심장과 폐 등에 머물러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냅니다. 여섯 번째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인데요. 보통 로션 종류나 린스 등에 쉽게 함유된 성분인데 이 성분은 만일 섭취를 하거나 증류를 흡입하게 되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홍조, 구토,
구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투병 환자의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서 금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세정제의 원료인 스테아린산염 성분입니다. 보통 pH 조절용으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화장품을 지울 때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의 경우 안과 질환을 포함해 모발, 피부 건조증 등을 일으키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되면 체내 흡수는 물론이고 축적되어서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화장품 기능에 대해 혼돈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 일부가 우리 피부를 완벽하게 젊음으로 돌려줄 것 같은 환상마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암 치료 한번 봅시다. 매번 신생 물질의 개발로 임상실험에 투입되지만 아직도 암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한 것이 오늘날입니다. 피부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우리 피부는 본래부터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하거나 혹은 특정 성분으로 잠깐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고 하여 상위 언급된 성분을 맹신하거나 너무 찬양하는 느낌으로 장기간 과다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면역을 위해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한방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동남이었습니다.